자, 595페이지 용도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용도 변경 시설군이 나옵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크게 28가지 분류했습니다. 28가지를 다시 몇 개요? 그러면 9개입니다. 9개 시설군으로 다시 묶어가지고 용도 변경하는데 9개 시설군 첫 글자 따가지고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죠. 자, 산, 전, 문, 영교, 근, 주, 기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생, 주거업무,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에는 자동차 관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산업 그러면 산업은 공장입니다. 공장. 그러면 느낌이 공장과 유사한 것들, 좀 위험하고 무섭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운수도 있고 위험하다, 위험물, 그리고 창고도 있겠고, 그리고 묘지 관련이 있고, 묘지가 있으면 장례식장 같이 나오고, 그리고 분뇨 쓰레기가 자원순환 관련, 옛날에 분뇨 쓰레기, 지금은 자원순환 관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히 얘를 좀 신경 써야 되고, 여기 있던 게 1이 갔으니까 전기통신은 전기니까 발전, 통신에 통신 암기할 거고, 문화집회는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거 문화집회, 그리고 종교, 그리고 관광휴게, 그리고 위락, 얘는 좀 신경 써야 되고, 영업에는 장사합시다, 판매, 그리고 운동, 그리고 숙박, 그리고 이종의 다중생활시설, 이거 잡아놔야 되고, 교육복지는 교육이니까 교육연구, 그리고 수련, 이 교육이죠. 복지는 노유자, 그리고 의료. 근린생활시설군 그러면 1종하고 2종인데 다중생활시설은 빼고, 주거 업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그리고 교정, 군사, 이게 주요하고, 기타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이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잡으면 충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위 시설이 상위 시설군으로 갈 때는 용도 변경 허가받고, 상위 시설이 하위 시설로 갈 때는 용도 변경 신고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요즘 이게 줄 함정이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허가받거나 신고하게 되면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는 이렇게 건축물이 하나 있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다, 건축물 대장에다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모든 현황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 그러면 첫 번째 소유자가 아까 얘기했죠. 갑이다.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대장 정리 다시 하죠. 이용 상태, 이용. 이용 상태 1층을 갖다가 1층을 뭐로 쓰냐? 1층을 소매점, 소매점. 1층을 소매점. 옛날은 슈퍼, 지금은 소매점. 1층을 소매점을 쓰는데 이걸 갖다가 뭐로? 장례식장 바꿨다 할까요? 1층을 장례식장 바꿨다. 그럼 뭐가 바뀌었죠? 용도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소매점 뭐로 바꾼다? 소매점을 장례식장으로 바꿔놔야 돼. 소매점이 장례식장 가게 되면 허가일까요? 신고일까요? 허가죠, 허가. 허가를 누가 했어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고. 자기가 바뀌었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게 되면 반대로. 2층에는 의원이 있어요, 의원. 의원은 뭡니까? 의원은 이종근생, 의원을 일종이죠, 일종. 일종근생의 의원을 갖다 뭐라고? 이거 단독. 의원을 단독으로 바꿨다. 그럼 허가에 신고요? 신고지. 이걸 갖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고. 그러면 걔들은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까. 알아서 스스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 동일 시설군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허용이에요, 허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종 그러지 말고 영업에 판매가 있는데 판매를 갖다가 운동으로 바뀌면 이거는 허용이죠. 허용한다 그러면 이가 지금 분명히 이게 지금 3층 3층은 지금 뭐가 있어요? 그러면 판매가 있다.
판매를 뭐로 바꿨다? 운동으로 바꿨다. 이거는 허용하고 끝나버리면 얘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대장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려면 허용을 할 테니까 누구한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국에 건축물 대장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재사항이 변경됐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얘가 정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595부터 봅시다. 맨 밑에 4번 용도 변경에 허가 신고해가지고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아야 하며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넘겨보게 되면 건축물 각 시설별 속하는 용도를 상위군으로 위로 갈 때 뭐고 허가, 신고는 하위군으로 갔을 때는 신고. 그 다음에 5번이죠. 건축물 시설 기준 체크합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역에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된다. 그거 알아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다시 저 위로 가가지고 용도 변경 허가나 용도 변경 신고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도 물어봐요. 왜 안 합니까?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자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죠. 용도 변경 허가받거나 신고했으면 알아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데 5번처럼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면 허용사항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된다. 다만 봐요. 다만 대령이 정하는 다음 변경 그러하지 않는다. 자 1번 별표 1 같은 호가 몇 개 있다고요? 1호, 2호, 28호 호입니다. 호 같은 호 상호간의 변경은 그러니까 지금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어요?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 안에서 바뀔 때는 어쩐다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할 필요도 없다. 일종 건성에 뭐가 있어요? 소매점. 소매점을 의원으로 바뀔 때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도 안 한다. 같은 호 상호간의 변경이니까.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국계법이나 그 밖의 법령이 한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1종 건생, 2종 건생의 상호간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합니다.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한 게 두 가지요. 이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그러면 같은 시설 군 안의 변경은 허용하니까 뭐 해야 된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되는데 단 해가지고 두 가지는 안 하더라. 동일호 상호간 또 1종, 2종 상호간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해야 한다. 거기까지 잡아야 돼. 거기까지. 작년 시험 문제가 거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이제 규정에 주운용해가지고 자 1번 허가 신고 줄 거 놓고 허가 신고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에서 용도 변경 불문의 받아면 협회가 체크합시다. 100 이상 줄 거 놓고 사용 승인 줄 거 놓고 허가 신고 대상으로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라 중공사 받아라 이런 얘기고 밑에 2번 허가 대상 줄 거 놓고 허가 대상 줄 거 놓고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 100 이상이면 뭐 받고 사용 승인 500 이상이면 설계 그래서 일단은 또 암기해야 되니까 그냥 104.5설입니다. 104.5설 암기하고 104.5설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500 이상이면 설계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끝나고 용도 변경 끝나고 중공검사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용 승인 받으라. 근데 허가 대상으로서 500 이상이면 용도 변경하기 전에 건축사가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얘기예요. 104.5설이요. 일단은 104.5설 암기하고 100 이상 사용 승인 500 이상 설계 104.5설까지 암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용도 변경이 끝나는데 용도 변경 처음부터 다시 일단은 건축물의 종류를 몇 가지가 있고 28가지가 있는데 28가지를 9개 시설을 묶었다. 자산 전문 영역 건축이 저건 해결하시고 상위군으로 가면은 허가 하위군 가게 되면 신고 누구한테 그러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한테 그러면서 허가 신고 대상이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한다.
그거 알아놓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허용을 하되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라. 근데 단 두 가지가 안 하더라. 첫 번째, 동일호 상호간. 두 번째, 1종 2종 근생 상호간. 그리고 끝으로 104호설이다. 100 이상 사용 승인, 500 이상 설계, 104호설. 장기 표현하면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설계는 허가 대상수 500 이상이면 설계한다.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98페이지 유지관리 6월달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600페이지 이제 건축물의 대지 도로인데 대지 안전 6월달에 거의 출제 안 됩니다. 601페이지 2번 토지 굴착분 근의 X입니다. 3번 대지 안의 적용은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럼 예외 안 심어도 된다. 그건 암기 안 해도 웬만하면 문제 풀려요. 그러니까 굳이 암기하지 말고 자주 나온 게 아니니까. 넘기면 이제 2번 도로. 도로는 처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해요.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 중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업 중개업을 하려면 도로 개념을 모르면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도로를 어디서 쓰냐? 지금 우리가 무슨 법 합니까? 건축법. 건축법은 뭐 하는 법이요? 건축하는 법이요. 자, 이 대지에다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럴 때 쓰는 게 도로예요. 그러면 과연 이 토지 허가 신청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토지가 맹지가 아니라면 허가가 나올 것이고 맹지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올 것이고 어떤 땅을 우리가 맹지를 합니까? 맹지란 뭘 보고 맹지 그래요? 쉽게 말할 때는 길이 없는 땅. 길이 없는 땅. 좀 전문가처럼 말하려면 도로에 접하지 않는. 길이 뭐고 도로가 뭡니까? 이 공부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길이냐 도로냐 이걸 보는 거예요. 길이다 도로다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면 도로입니다. 건축법은 어떤 구조를 갖췄을 때 도로라고 할까요? 이거냐면 건축법은 어떠한 구조를 갖췄을 때 그냥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도로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행, 사람이 다니고 두 번째 차량 통해 차가 다니고 세 번째 4m 이상 되고 네 번째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무슨 법이든가 관계없어요. 법에 의해서 뭐 한다? 신설한다 또는 변경한다고 고시만 되면은 네 가지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법에 고시되든가 그게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건축 허가를 하거나 신고할 때 시도 시군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해서 어디까지 공고만 하면 이것도 도로다 이것도 도로다. 그러면서 이때 도로에는 아직 개설이 안 된 도로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를 우리는 도로라고 포함한다. 이게 중요해요. 개설이 안 된 도로가 뭐냐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수업 시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쯤에 이러고 땅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뭐니까? 맹지니까. 근데 쫙 봤더니 중간에 빨간색으로 쫙 해가지고 토지 이용객 확인서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또 소로, 이류, 접함 이런 게 나온다고. 소로, 이류 어쩐다? 접했다. 가서 보면 이건 도로 개설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토지 이용 계획상 빨간색 도로는 개설이 안 된 도로를 앞으로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예정도로. 예정도로 접해 있으면 이것은 맹지다 아니다? 맹지가 아니에요. 왜? 이걸 갖다가 법에서는 도로라고 인정해야 하냐? 해주니까 이거죠. 예정도로도 도로라고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또 허가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허가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물어보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면 왜 안 해줘요? 갑이 왜 안 해줘요? 그럼 허가권자가 빤히 보면서 네 같으면 해주겠냐? 왜요?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뭐라 그래요? 왜 길이 없냐? 이것도 길이지. 그러면 허가권자가 너는 이거 길이로 보이냐?
보인다. 예? 건축법에서 이것도 도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허가해줘 안 해줘? 그러고 말하면 해줘. 해주면서 뭐라고 허가해줘? 그래요. 그럼 어쩔 수가 없죠. 당신이 도로라고 인정하니까 우리는 도로 아니다 하는데 인정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하세요? 도로 개설하세요라고 기바인스 설치하세요라고 조건부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허가가 나오긴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건축을 안 할 뿐이지 분명히 허가는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고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도로에서 개설이 안 된 도로도 계획상의 도로도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하구나. 그걸 먼저 알아놔야 되고 이게 원칙이고 원칙. 그러니까 원칙은 네 가지가 짜는데 예외 그러면 예외가 뭐겠습니까? 네 가지 못 갖춰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 1번 여기 보게 되면 602페이지 먼저 봅시다. 도로의 개념 1번 통행도로. 통행도로 호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 도로는 체크합시다. 예정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도 도로다. 1번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거. 법에서 고시된 거. 2번 건축하신 곳이 시, 도, 시군구청지의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 그러면서 이제 양거리 2번 특자시, 특자도, 시. 좌우지간 건축법에서 특자시 빠진 거는 무조건 끼워내. 무조건 끼워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위치를 지정 공구하는 구간에 너비 3m 이상인 도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 곤란하다. 지형적 조건으로 뭐가 안 된다?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그런 것은 평지가 아니고 경사지, 경사지. 경사가 져가지고 계단으로 된 도로 생각하면 돼요. 뭐는 못 따지지만 차는 못 따지만 뭐는 다닌다? 사람은 다닌다. 그거를 도로라고 인정해야 그 옆에 있는 땅들이 전부 다 맹지가 안 되고 건축 허가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 가다가 막힌 도로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는 이게 이만큼 이름 이게 지금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무슨 도로? 통행도로. 막힘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도로? 통행도로. 몇 메타 이상이라? 4m 이상. 통행도로는 4m, 4m. 통과도로 4m 이상. 자, 가다가 이렇게 막혔습니다. 가다가 막혔습니다. 이 도로는 4m인데 이 도로는 몇 메타 이상이 될까?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리 재가지고 이렇게 막다른 도로에 뭐가 길이가 간단하게 넓으면 폭은 넓다 길면은 길이가 10m 미만. 두 번째 10m 이상에서 35m 미만. 세 번째 35m 이상 해가지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길면은 이렇게 길면 폭은 넓을 것이고 이렇게 짧으면 폭은 좁을 것이고 2, 3은 6이죠. 2, 3은 6. 10m 미만이면 2m 이상. 10m 이상 35 미만이면 3m 이상. 35 이상이면 6m 이상. 중요합니까? 아니요. 자주 나옵니까? 아니요.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오는데 단지 이 숫자가 기준이 되니까 알아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10m 미만 몇 메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그냥 2, 3은 6하고 자 2m가 자주 나오니까 왜 2m냐? 10m 미만이면 그 폭은 2m 이상이다. 이게 지금 뭐라고요? 도로. 옆에 있는 땅은 뭐예요? 대지. 지금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 이 땅은 뭐예요? 대지. 뭐 할 거예요? 건축할 거예요. 건축. 그러니까 뒤에 이러고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건축한다고. 건축법이니까 건축한다고. 건축을 해가지고 이 건물에서 이러고 화재가 발생되면 살려면 얘는 여기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 살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도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도 살 수 있죠. 옆으로 가도. 근데 이게 또 요즘은 전부 다 또 자기 땅이라고 또 표시하고 담장을 딱 높이 2m 담장 싸울 자리 2m 담장 날아갈 수 없는 거고 살고 싶으면 어딜 가야 되는데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대피하려면 최소한 이 폭이 몇 메타가 있어야 되냐 이거를 따진다는 얘기요.
그래서 최소 2m라고 하는 것은 2m가 뭡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몇 사람이? 두 사람이 2인 이상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최소법. 저 문 열고 둘이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이따 쉬는 시간 같이 나가봐요.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나가면 부딪히는 거 보죠. 저 불편 못 나가요, 저거. 혼자 나가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일이 여기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갈 수 있죠. 불편해, 안 불편해요? 네, 전혀 안 불편하죠. 아니 혼자 다닐 때 불편해요? 불편하면 저 입에서 무슨 말 나와요? 살 빼세요. 살을 빼든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혼자 다닐 때는 지장이 없는데 둘이 다닐 때 왜 둘이냐 그러면 이게 비상사가 발생되면 급히 튀어야 되는데 혼자 대피할 때는 1m보다 1m면 근데 혼자 급히 대피하는 앞에 누가 있다고요? 노약자나 장애인이 있다고 대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대피는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한 최소포 몇 m가 있어야 된다? 2m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m라는 숫자가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m가 뭐냐? 건축법 2m는 두 사람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폭이 2m다. 두 번째, 35m. 요즘은 35m는 별로 많이 안 하는데 35m가 공법공부하면 종종 나와요. 35m는 뭐냐 그러면 이 건물에도 드디어 불 났잖아.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 났습니다. 소방차가 와가지고 서가지고 불 끌 거 아니요? 끌 때 소방차 서가지고 불 끌 수 있는 반경이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 활동거리. 그래도 몇 메타 잡아두냐? 35m. 35m 뭐라고요? 소방 활동 거리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m다 그러면 소방차가 여기 서서 불 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60m다 그러면 서서 불 끌 수 없잖아요. 들어가야지. 이거 계속 들어가네. 들어가고 꽉 찼네. 더 이상 들어가도 못 하겠네. 어쩌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뭐 해야 돼요? 왕복해야 돼요. 왕복. 그래서 6m는 차 2대가 되는 왕복이다. 그래서 2m, 35m, 6m가 기준으로 점점 나와요. 이런 숫자는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10m 미만 몇 m입니까? 2m.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2m가 나오냐? 대피할 수 있는 최소법. 왜 35m 나오냐? 소방활동거리. 왜 6m가 나오냐? 왕복할 수 있는 폭이다. 이거를 접어놓고 거기까지가 도로에 관한 사항이니까 잘 보세요. 이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첫 번째 뭐 다니고? 사람 다니고. 두 번째 차 다니고. 반드시 차가 다녀야 됩니까? 아니요. 안 다녀야 됩니다. 4m 이상이고 반드시 4m입니까? 아니요. 2m, 3m, 6m 됐습니다. 법에 의해 고시가 되고 반드시 고시됩니까? 법에서 고시가 안 돼도 건축허가 신고할 때 위치 지정 공고만 해도 된다. 반드시 지정 공고해야 되냐? 아니요. 법에서 고시만 해도 된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되냐?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되냐? 안 다녀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만큼은 반드시 다녀야 된다. 그러면 사람도 못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까? 있죠. 그게 무슨 도로요? 자동차 전용.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고 나는데도 보상도 없어요. 그런 데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것은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한다, 안 한다. 자동차 전용 도로 가장 쉬운 게 고속도로. 사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이 맹지인가 아닌가 해석을 해라는 얘기죠.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가 뭡니까? 도로인데 일반적인 도로다 그러면 맹지가 아니지만 딱 이러고서는 뭐가 된다고? 맹지가 됐다. 맹지가. 그래서 도로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뭐예요? 맹지요. D나 이렇게 옆으로 도로가 나 있지 않는 이상 이 땅은 맹지가 되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도로가 뭔가 배웠고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죠. 원칙 대지는 도로의 얼마 이상을 자 봐봐요. 건축물의 대지는 그게 무슨 뜻이요? 건축물의 대지는 그 말은 건물 짓는 땅은 이 얘기입니다. 건물 짓는 땅은 이런 뜻이요. 도로에 몇 메타 접한다? 2m 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됩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에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 몇 메타를 접해야 여기가 2m를 접해야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살려면 둘 이상 동시에 대피한다. 2m 이상. 그래야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 고속도로다.
살려고 잽싸게 태웠다가 어쩐다고요?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도로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단순하지만 함정이 두 개 들어있어요. 첫 번째 2m고 두 번째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된 건 제외 그 말 갖다가 포함 이러고 쓰니까 그거 섞지 말고 제외. 두 번째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첫 번째 건축물 주변에 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갑이 땅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을이 땅 가지고 있다. 을 땅은 주변에 도로가 없어요. 맹지죠. 맹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맹지를 탈출해야 돼요. 건축허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뭐만 없으면 출입에 지장만 없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2m를 사가지고 내 땅으로 붙여버리면 되는데 그럼 이거 2m 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가가지고 2m를 뭐로 쓰겠다고? 통행료로 쓰겠다고 지역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사용 승낙한다는 사용 승낙서만 받아오면 건축함에 지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맹지 탈출이다. 맹지 탈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맹지 탈출 방법 내가 기가 막힌 거 알려줄 테니까 한 달 동안 그런 공부 좀 하세요. 맹지 탈출 방법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돈 내고 드려야 돼요. 돈 내고. 그런 데서 알려줄 테니까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안 접했지만 사용 승낙만 받았다. 그러면 어쩐다니까? 허가가 나옵니다.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법령에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 지장이 없는 것을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무슨 얘기냐? 아주 운 좋게 이 토지 옆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건축이 금지돼 법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출해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 인정하면 허가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m 접하라는 것은 원칙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넘겨보면은 강화 이 강화가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어쩌다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자, 이 대지에다 건축을 하는데 이게 규모가 좀 커요. 연면적이 2,000 연면적 2,000 이상 되면 앞에 도로가 좀 넓어야 돼. 앞에 도로 폭이 이 폭이 최소 몇 미터 이상 돼야 되냐? 6m 이겁니다. 왕복할 수 있는 6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되냐? 4m 이상을 접해야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연면적 2,000 건축 허가가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은 연면적 3,000 이상일 때 3,000 미만이면 그냥 2m만 접해도 되고 공장은 3,000 이상이면 6m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 건축물이 뭐다 거기 보게 되면 건축물이 또 예외죠. 뭐 축사해가지고 작물 재배사면 이 건축물이 축사나 작물 재배사면 2,000이다 하더라도 4m 접하지 말고 그냥 2m만 접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연면적 2,000 공장은 3,000 이상이면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거, 좀 더 많이 접할 거. 근데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굳이 4m 접할 필요가 없이 2m만 접해도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3번. 그럼 거기까지 보면 이제 도로와 대지 관계 맞고 3번. 그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얘는 어쩌다입니다. 어쩌다. 1번 도로의 지정.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자, 그 도로에 대한 체크합시다. 이해관계 내 동의받는다. 포인트는 이해관계 내 동의.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동의받지 않고 건축에 체크합시다.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참고. 자, 그 참고가 첫 번째 동의 안 받는 거. 자, 왜 동의 안 받느냐? 첫 번째,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해가지고 동의받기 곤란해. 두 번째,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쓰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고 조례가 정하는 것. 그것들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 도로의 폐지 변경인데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 허가할 때는 이해관계 동의 체크합시다. 이해관계 동의받는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 등의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 변경 신청할 때도 또한 같다.
폐지 변경 신청할 때도 뭐 받아라? 동의 받아라. 결론은 여기 봐요. 도로를 지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폐지를 하든 결론은 뭐예요? 이해관계 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정, 변경, 폐지는 이해관계 동의 받는데 유일하게 지정만 단서 있다. 단 해가지고 지정에서는 뭐가 있더라고요? 동의가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쳐가지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어쩔 경우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 동의받기 곤란 장기가 뭐로 쓰고 있으면 통행로로 쓰고 있다고 사실상 통로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려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이 동의받는다. X라는 얘기입니다.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그거는 X라는 얘기요. 원칙일 뿐이지 안 받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아까 얼핏 얘기했듯이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건축선은 이런 얘기죠. 도로가 있고 중간에 이러고 대지가 있다 그러면 자, 이 대지에서 건축할 때 넘어가지 마라. 이 선. 이 대지 건축할 때 넘어가지 마라. 이 선이 건축선이요. 이런 선은 얼마든지 넘어가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선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접 대지 경계선이고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행위 제한선 건축한계선인데 건축행위 제한선 건축한계선인데 그것은 원칙은 봐봐요. 원칙은 어더라고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 건축선입니다. 자, 넘겨보면 2번 예외. 소요너비에 미달한다. 소요너비에 못 미친다. 예외적으로 도로 소요 너비는 몇 메타인가 이제 알아야 돼요. 도로 소요 너비 몇 메타요? 도로 소요 너비는 몇 메타입니다. 왕언니 말해봐요. 왕언니. 3m. 그건 원칙이고 거기가 왕언니요? 저는 TF니 왕언니로 배는데 왕언니한테 질문하니까 왜 거기서 먼저요? 도로의 소요 너비는 몇 메타? 기억이 몇 메타요? 통과도로 몇 메타고? 4메타고 막다로 들으면 2m, 3m, 6m 이게 소요 너비예요. 소요 너비. 그냥 4m 그러면 통과도로는 4m 막다른 도로는 2, 3, 6 자, 도로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다. 이 도로가 몇 메타,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메타 이상? 4m 이상. 몇 메타인데? 10m인데 여기 이러고 대지가 이러고 있다. 건축선 어디입니까? 여기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3m다. 3m. 소요 너비 막힘이 없으니까 몇 메타? 4m. 안 됐죠. 건축선은 이제는 경계선이 아니고 4m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중심에서 똑같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똑같이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다.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다. 물러난 이 선으로 고름을 한다. 건축선이다. 이렇게 해서 몇 메타 만든다? 4m 만든다.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 이게 가로가 몇 메타요? 가로가 10m고 세로가 20m요. 자, 이게 갑의 땅이요. 갑의 땅. 갑의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중개할 때 얼마라고 중개해야 돼요? 네,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갑의 대지 면적은 얼마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게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3m에 1.5는 있고 얼마가 들어가요? 0.5가 더 0.5. 그러면 얘가 얼마밖에 안 돼요? 9.5밖에 안 된다. 9.5, 0.5가 빠졌으니까.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190입니까? 대지 면적은 190제곱미터라고 중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을한테 판다. 설명해봐요. 자, 설명해봐요. 뭐라고 설명해? 잘했습니까? 네. 네가 땅 살 때는 얼마 산다? 200을 사는데 건축할 때는 얼마만 쓴다? 190 쓴다. 그래서 그러면 10이 내 거라고 아니라고.
네 거는 네 건데 뭐라고? 예, 네 거는 네 건데 뭐 한다? 예, 건축 못 한다. 건축은 왜 못 한대? 이런 물어보면 왜 못 한다 그러면 예, 건축선이 여기 걸리니까 건축할 때 이 선을 넘어갈 수 없고 한마디 더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도로는 4m 도로 만들게 돼 있고 4m 도로 만들면 어차피 네 땅 0.5는 도로에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지만 분명히 소유권이 네 앞에 있지만 들어가는 순간 어쩐다 이것은 수용당하고 보상금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은 지금까지는 토지 면적 200이지만 건축할 때 호박이 건폐를 할 때는 얘를 쓰지 말고 얘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다. 이 폭이 4m가 아니고 3m라 반띵을 딱 하면 되는데 반대편에 하천이 있다. 경사지 선로부지 이쪽이 후퇴가 안 돼 구조적으로 후퇴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에서 이때는 소요 너비만큼 아까 소요 너비 몇 m요? 4m 소요 너비만큼 물러나는 선 이걸 건축선하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럼 얼마밖에 안 돼요? 9 곱하기 10이니까 90이다. 이런 거 찾는 게 우리 지금 시험 문제 이런 거 계산하시오 해가지고 토지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대지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리고 알려줘.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축법 공부하면서 건축법 분명히 토지 땅이죠 땅 토지하고 대지하고는 좀 구분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대지는 뭐 할 때 건축할 때 쓰는 땅이고 토지는 그냥 일반적인 땅을 얘기하는 거 약간 좀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외 1번 봅니다. 예외 1번 소요너비에 못 미친다. 기억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는 체크합시다. 중심선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에 2분의 1 물러나는 선이 건축선입니다. 두 번째 도로 반대쪽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 길밖에 유사한 것이 있으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을 건축선하고 그러면서 그게 안 써져 있지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기억해야 되고 3번 3번은 2번 이제 2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이러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선이 뭐예요? 건축선이에요. 건축선. 그럼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선까지 붙여서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선까지 붙여서 건축할 수가 있죠. 이 선까지 붙여서 건축이 되죠. 건축선이니까 이게. 건축선만 안 넣으면 되니까. 건축선까지 바짝 붙어서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건축선까지 원래 건축선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바짝바짝 붙어서 10m는 별로 넓지도 않는데 이게 시야가 좀 답답해 보인다니 시야가 답답해 보이니까 원칙은 여기가 분명 건축선이 맞는데 이 시야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확 뒤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건축선을 정할 수도 있다 이 얘기. 이러고 건축선을 딱 정하면 건축은 하되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안쪽에는 뭘 못한다? 안쪽에는 건축을 못한다는 얘기요. 여기서부터만 건축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도로가 이렇게 도로냐 이러고 넓어진다는 시야가 좀 확보가 잘 된다는 얘기요. 이래서 건축선을 별도 지정하는데 이랬을 때 이게 후퇴할 수 있는 거리가 이거는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에서 4m 이내까지만 후퇴할 수가 있어요. 도시지역 4m 이내까지. 그랬을 때, 자, 그럼 아까 이 부분 이랬을 때, 자, 이게 지금, 이러겠네. 이게 지금 대지가 이만하다, 이만큼. 대지가 이만하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의 면적, 이렇게 이 부분의 면적은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와 별도 지정된 이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냐, 안 하냐. 대지 면적에 포함을 하되 건축만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건축은 하지 마라. 이게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도로 보면 앞에 이러고 지금 앞에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으면 중간에 중앙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가 다녀 안 다녀요? 차가 다니죠. 이거 사람 다녀 안 다녀요? 사람 못 다니죠. 앞에 잘 보고 차 다닙니다. 사람 다니니까 못 다닙니까 이거? 사람은? 아니 뭘 고민해요 고민하기는. 앞쪽에서 왔어요? 뒤쪽에서 왔어요?
앞쪽에 샀습니까? 날라왔어요? 걸어왔어요? 그럼 사람이 다녔지 왜 못 다녀요 그러면? 차만 다니던데 생각해보니까 차만 다니는데 고민하지 마. 여기서 여기까지 뭐고 차도고 차도 그 뒤에 뭐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인도. 이제 여기서 여기 이거는 뭐고 인도고 여기서 여기까지 뭡니까?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3m 이상.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고? 도로라고 도로. 이게 도로가 아니고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법에 의해서 도로법에서 넓으면 차도 인도 구분하는 거. 우리 학원 여기 앞에 저거 차도 인도 구분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그런 도로 폭이 좁으니까 구분이 안 돼 있는 거. 폭이 넓으니까 구분돼 있는 거. 그래서 그러면 현재는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뭐라고요? 도로입니다. 도로. 이 선이 뭐라고? 도로. 이 선이 뭐라고? 도로. 그러면 이게 도로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했는데 인도 아닙니까? 인도. 여기는 인도고 건물이 그러면 자 땅들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땅들이 이러고 있으면 건물이 여기다 바짝 이렇게 붙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렇게 건축선이니까 이제 이 선이 무슨 선 이게 건축선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이게 내 땅이니까 이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근데 허가권자 와가지고 그러면 여기 너무 답답한데 건축선을 갖다가 현재 여기가 건축선인데 뒤로 이렇게 건축선을 확 4m까지 밀 수가 있다는 얘기요. 4m까지 밀어 놓으면은 건축선이 이러고 걸리면 어쩐다고? 여기는 분명히 자 대지가 이만큼 해가지고 대지가 이만큼 대지가 있는데 건축선이 여기 걸리면 건축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한다. 이 선은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지금 인도고 여기도 어쩝니까? 여기도 보도부를 깔아가지고 여기도 뭐가 다녀? 사람이 다녀. 사람이 다니니까 인도 인양 보이는데 도로 인양 보이는데 이건 도로가 아니라고. 뭐라고? 이 사람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이 인도 여기에다가 주차하면 견인해야 안 해요? 바로요 바로. 이런 데다 주차하면 견인해야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뭔데 내 땅인데 건축만 못할 뿐입니다. 이런 데다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주차할 수 있고 이런 데다 물건 내놓고 물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나가다가 야 귀찮게 왜 도로에다가 물건을 내놨냐 들어가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땅이야 이 사람 땅 이거는 이 사람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면적 자 이렇게 소유 넓이 이상 되는 도로하고 이게 지정된 건축선이죠. 이 부분의 면적은 이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포함해줘야지. 포함을 하되 뭐만 못한다? 건축만 못한다. 건축만. 우리는 도로인 양 알고 있지만 그 도로 아니고 그 개인 땅이다 이런 얘기. 건축선이 그렇게 좀 물러서 있다 이런 얘기요. 2번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기억. 특자시 특자적 시군구 정장은 시가지 안에서 시가지라는 말은 어디서 쓴다고요? 도시, 주상공 거기서나 시가지가 나옵니다. 시가지 안에서 건축의 위치, 환경 정비 필요하다 인정하면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고 두 번째 별도 정했으면 알려는 줘야죠. 고시는 해야 하고 지정한 게 디귿 잡아요. 디귿 몇 메타 이내? 4m 이내. 도시지역에서 4m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니을 미음은 스스로 읽어보고 심이야 상식이고 그 다음에 3번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은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얘는 6월달에 한번 합시다. 6월달에 그 그림이 잘 나왔죠. 모서리 부분 잘라놓은 거 6월달에 하고 넘기면 3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입니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 건축선이란 건축행위, 제한선, 건축한계선 이 선 넘어가지 마라 이게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하든가 담장을 쌀 때는 자 도로가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대지 도로 도로폭이 몇 메타냐? 10m다. 건축선이 이렇게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다. 이 대지에다 건축물 건축하든 담장을 쌓든 어쩐다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인데 지표 아래 땅 속으로 들어오면 지표 아래는 그러지 않는다. 땅 속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한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뭡니까? 기초. 건물을 얹으려면 기초 너비가 건물 너비 넓어야 이게 하중이 균등하게 배분돼야지. 이거 똑 잘라버리면 편식이 쪼여서 넘어가는 얘기고. 두 번째 차가 도로 위로 다녀 밑으로 다녀? 위로 다니까 지하에 뭐가 많다고? 상가 많다. 땅 속에서는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1번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도로면에서 이거죠. 이 도로면 높이 재가지고 높이 몇 미터 해가지고 4.5m 짝 해가지고 여기는 4.5m 이하죠. 이하. 건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열고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선이 무슨 선이요? 건축선. 이 선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어가도 괜찮다. 4.5 이하 몇 미터? 4.5. 고가 터널 육교 가게 되면 차량 통과 높이 제한해가지고 몇 미터요? 4.5. 4.5는 뭐가 다닌다? 차가 다닌다. 건축선 밖에는 뭐다? 도로다. 도로 밖에 뭐가 다닌다? 차가 다닌다. 문 열고 내다보면 어쩐다? 막는다는 얘기요. 부딪힐 수 있으니까 캐치할 수 있으니까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넘어갈 수가 없다. 대부분 우리가 무슨 이게 도로에서 본인의 집에 갈 때 집에 가든 아니면 가게 들어가든 자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 있고 이게 내 담장 이러고 쌀고 도로가 있고 대문이 있으면 밀고 들어가요? 땡기고 들어가요? 생각 잘해봐요. 밀고 들어가요? 아니면 당기고 들어가요? 도로에서 밀고 들어갑니까? 전부 다 밖에서 오면 미세요 그러던가요? 왜요? 당기세요도 있어요? 왕언니는 이상한 데 갔다 온 모양이네. 대부분 전부 다 안으로 밉니다. 왜요? 예, 당기면 밖으로 당기다가 하면 당기는 순간 뭐 넘어가세요? 예, 이게 건축선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대문은 전부 다 구조적으로 안으로 밀려요. 당기고 싶으면 당기고 싶은 대문을 저기 5m 달아놓으면 돼요. 아니면 대문을 이렇게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다 대문 달아놓던가 이런 경우 관계가 없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붙여서 하지. 그러니까 대문은 전부 다 안으로 밀립니다. 가게 들어갈 때 전부 다 미세요 그러지 웬만해서는 당기세요 없어요. 당기세요 있다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게 들어가 있다든가. 근데 이 건물 보게 되면 이게 큰 대문이면 조그만 쪽문 있죠. 간혹가다 당기는 거 있죠. 이거는 잘못된 거 이거는 굳이 잘못된 거. 쪽문도 전부 다 안으로 밀려야 돼요. 하여튼 당겨가지고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 대문이 전부 다 안으로 밀리는 이유가 2번입니다. 도로면 높이 4.5 이하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대지 도로까지 했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주는 구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지법까지 이 뒷부분하고 농지법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주택법 근로조치도 마칠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